가치주의 반대말은 성장주가 아니고요. 고평가주입니다. 만약에 그냥 PER, PBR 뭐 수치적으로 싼 것만 찾는다고 하면 제가 애널리스트를 15명씩 두고 그 월급을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미국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PR을 장기적 수렴적 PR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뭐 애플, 아마존 그런 기업들의 PR이 더 낮아야 될까?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이게 확장성과 장기적 PR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현재 그 복잡계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된다. 한국을 사실 대표하는 가치 투자자 두 분을 모셨으니까 오늘 저희는 가치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가치주라는 게 개념이 좀 바뀐 건 아닌가? 혹은 가치주,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성장주 장세라고 하는데 가치주 장세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각자 사실 생각하시는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게 어떤 건지가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구한테 당신은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가격을 만드는 건 뭐일까라는 고민 속에 답은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첫째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가치를 좋아해? 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항상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자산 가치보다는 수익 가치, 재무제표적 가치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그리고 현재의 가치보다 성장의 가치에 주목한다. 나는 그런 가치를 좋아해. 그걸 지금까지 믿고 왔고 그걸 기초로 액션을 해왔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탐험하는 방법으로서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라. 우리 매니저들한테. 기본적 이해만 알고 상상력을 더하지 못하면 남들이 알던 가치, 알고 있는 가치 이상을 알 수가 없고 기본적 이해가 없이 상상력만 더하면 뻥꾸라가 된다. 추정이 오르막이든. 네. 그럼 늘 나는 균형 감각으로서 기본적 이해로부터 풍부한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야, 왜 성장주만 가고 가치로 안 가라는 말을 네. 해요. 근데 그 이면에 성장 가치주는 간데 성장 가치주 말고 안전 가치 또는 확인된 가치, 정량적 가치는 좀 머물러 있는 그런 걸로 말을 해야지. 네. 거의 10년 동안 2008년 이후에 수많은 미국의 1000조를 넘는 그 기업들이 잘못된 투자자의 판단 때문에 1000조 이상을 만들어줬을까? 시장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말의 의미가 성장주 시대가 아니고 성장 가치주가 이끄는 시장이다. 지금 장세도 그러면 성장 가치다, 있는. 가치. 우리가 사실은 네. 재무제표에 그 우리 IPO를 할 때 우리 그 유가직원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유가직원 신고서 제출할 때 증권사들은 그걸 평가를 하죠. 두 가지, 상대 가치와 본질 가치. 본질 가치 3분의 1은 성장성을 담고 있는 수익 가치를 3분의 1을 줘요. 자산 가치를 3분의 1만 네. 평가를 하죠. 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전히 세상은 가치주가 의 물결을 타고 있는 과정에 최근 10여 년의 기간은 성장 가치에 주목하는 재무제표적 가치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는 시대일 뿐이지 가치주는 사라졌어요. 라는 말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치주의 시대다. 가치주인데 성장 가치 주목하는 성장 가치주의 그렇게 저는 시대다. 생각합니다. 최 대표님은 성장주와 가치주. 가치주를 정의를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데요. 네. 반대로 이게 반대말을 들어서 이렇게 의미를 좀 밝히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반대말은 투기 혹은 모멘텀 투자. 아까 이제 뻥구라라고 말씀하신 약간 그런 류의 투자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치주의 반대말은 성장주가 아니고요. 고평가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는 저평가주고 반대말은 고평가주가 되는 겁니다. 성장주의 반대말은 저성장주, 그러니까 고성장주의 반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치주의 반대말이 성장주가 아니고요.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건 결국 저평가돼 있으면서 가치주의 속성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는 이 교집합을 찾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만약에 그냥 PER, PBR 뭐 수치적으로 싼 것만 찾는다고 하면 제가 애널리스트를 15명씩 두고 그 월급을 줄 이유가 없겠죠. 항상 보면은 뭐 사람을 뽑는다, 배우자를 찾는다 이게 여러 요소를 한꺼번에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난이도가 높은 일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가치주와 성장주의 교집합에 있는 걸 찾는데 이게 보통은 좀 중소형주, 그러니까 이런 좀 레이더에 잘 걸려들지 않는 혹은
대형주지만 일시적으로 뭔가 오해를 받거나 슬럼프를 겪고 있는 그 지점을 노려서 그게 보통 이제 싸게 거래될 때니까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 무턱대고 비전도 미래도 없는 회사를 싸다고만 해서 갖고 있는 그런 투자를 지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법과 동일한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저는 이제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지만 하나하나 회사를 다 뒤져가지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내포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해야지 잠이 잘 오고 제 능력 범위에서 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를테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종목으로 조금 예를 들어 뭐 한정 같은 것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한전이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네. 그 사람이 어떤 그 자산 가치를 보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자산 가치를 충분히 가치주다. 예. 네. 그러니까 관점이 문제지. 나는 어떤 가치를 좋아해? 그런 관점에서 이 주식은 싸더라.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라면 그건 그 가치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정적인 가치 또는 정태적 가치 또는 정량적 가치, 자산 가치보다는 그 반대의 영역을 좋아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가치 범주는 이제 벗어나 있는 거고 다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가치일 수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한전도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독점 사람이고 독점 시험이 주는 이제 저 반대 의미는 그 가격이 통제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사실 제가 한전 같은 경우 시가총액 뭐 10조, 12조 거래되는데 한국의 저 타워필리스가 지금 3,500세, 4,000세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가총액이 거의 15조예요. 나는 사실 보면은 타워필리스 한 단지 뭐 3천, 4천씩 사는 것보다 네. 한국의 전 에너지를 살 수 있는 독점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나는 부동산이 혹시 거품이 아닐까. 한전이 싸다. 현재 한전의 독점 체제가 다음 이제 수소 에너지 진화 때문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수소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오게 되면 날아다니는 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날아다니는 전기. 한쪽으로 수소통, 한쪽에 연료전이 들고 다니면 전기가 날아다녀요. 사실 전기의 가장 단점이 사실 접속 가능한 콘센트가 있어야지 에너지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에너지 세 개가 된다면 한쪽으로 수소통, 한쪽에는 연료전이 들고 다니면 전력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되게 되면 한전의 파워가 어떻게 시프트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면에서 저는 아주 가치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아까 정의한 거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한전이나 은행주는 저평가주지만 고성장주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주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치주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는 쪽인데 강 회장님도 고민은 하시지만 안 갖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찾고 싶은 속성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범주는 일단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면 3월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현대차가 그때 뭐 한참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그때 저는 가치주의 속성도 있으면서 성장주의 속성도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의 속성도 있는데 거기다가 현대차는 이제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사면 더 높은 가치주의 속성으로 현대차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와 미래를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교집합을 이제 좋아하지 한쪽 면만 강하게 있는 부분들은 좀 상대 비교를 통해서 배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사실 이게 지속성과 이게 확장성을 담보하는 매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런 거라면 저는 배팅해도 된다. 사실 채권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는 완전히 다른 영역 같아요. 주식 투자자는 모험 자본에 대한 대가예요. 모험 자본. 그래서 항상 꿈을 쫓고 업사의 포텐셜을 찾아다니죠. 채권 자본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없애는 자들이에요. 채권 펀드 매니저가 너 부도난 게 몇 개야 인생에 살면 그건 가장 나쁜 거죠. 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그쪽에 부도날 수도 있어요. 왜 목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 저는 제가 항상 이게 지속성이 담보된다면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 담보된다면 그걸 저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한테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담보된다면 저는 높은 PR을 줄 권리가 있다. PR은 종속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 투자자들이 거기에 걸맞는 PR을 찾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 PR을 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관점화가 된다면 저는 PR 50도 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예를 들어 미국의 지금 기술주 같은 것들도 저는 사실 항상 기업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와 쇠퇴기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걷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항상 펀드 매니저로서 미래에 있는 성숙기 때 그 회사에 보유할 잠재적 PER, 저는 장기적 수렴적 PER을 생각해야 된다. 매니저라면. 장기적 수렴적 PER. 한국이동통신이 1990년도에 상장이 됐죠. 제가 좋아했으니까. 그것의 현재 장기적 수렴적 PER 구간은 10에서 15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입기 성숙기 때는 성장기 때는 그때 거의 다가 PR이 70에서 100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때 비싸도 안 사요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수렴적 구간의 PR이 10에서 15에서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PR을 장기적 수렴적 PR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P&G가 그런 기업들이 사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PR이 보통 25에서 30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보다 이들 넷플릭스, 뭐 애플, 아마존 그런 기업들이 PR이 더 낮아야 될까?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의 PR이 좀 더 높아야 돼요. 비플랫폼 기업보다 플랫폼 기업이 PR이 높아야 됩니다. 개방적 구조의 산업 기업과 폐쇄적, 우리 한국의 이동통신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 그 확장성을 담보하는 개방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 PR은 아마도 P&G라든가 맥도날드 더 높았지 않겠냐. 보수적으로 그래 그들 기업 좀 PR 30을 주자. 장기적 PR이에요. 네. 10년 후에. 근데 이 기업들 PR이 지금 35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32에서 35 사이에. 그다음에 이익이죠. 이익이 10년 후에 또는 5년 동안 2배가 늘게 되면 PR은 15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한테 또는 어떤 기업이든지 그 기업들의 성숙기 때 잠재적 PR을 얼마나 줄 것인가. 사실 IT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PR의 밴드가 약 10에 수렴돼요. 현재 삼성전자 과거 10년 동안 PR의 밴드는 여기 9에서 6에서 한 13년에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산업적으로 기업으로 속성을 보면 그 기업의 장기적 수렴적 PR이 얼마나 부여받아야 되지? 라는 틀을 갖고 있다면 그래 그때가 이걸 얼마나 현재 PR이 지금 60이에요. 장기적 PR이 30이다. 그럼 이익이 2배 늘면 주가를 못 둬요. 이익 2배 누른 거로 PR이 적용되겠죠. 네. 근데 이익이 4배 는다면 주가는 배 이상 상승 여력이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확장성과 장기적 PR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현재 그 복잡계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된다. 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주식의 성장성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심플하게 보면 매출과 이익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게 결국은 성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걸 실체적인 성장이 아니고 누군가가 성장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임을 하는 접근으로 성장이 많이 오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실체적인 성장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 눈이 열리냐면 이게 어떤 산업인지 그리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요인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어떤 식으로든지 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은 산업이 성장해야 거기 속한 기업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산업이 정체에 있지만 뭐 나 혼자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경쟁사가 IMF 이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뭐 네. 해태제가 망했으니까 롯데제가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이게 경쟁 역학에서 성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 파이는 커지지 않았지만 혹은 뭐 주식을 없애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없애가지고 EPS를 올려서 성장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떤 탁월한 경영자가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옛날 산업이지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성장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성장의 요인들이 조금 더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이 매출과 이익의 실체적인 늘어남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진짜 성장주고 정말 이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쭉 유지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네. 성장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